우리가 전방경사라는 부분들의 핵심은요, 허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엉덩이의 힘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만증 5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전만증이 있었을 때 허리에 압박이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오늘 또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증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코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경이 되어 있는 인체 골격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코어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전만증이 있는 분들이 코어 운동을 함으로써 전만증을 개선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갖고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경사가 있는 분들은 왜 그 코어가 약할 수밖에 없는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허리가 전방경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부 쪽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어 운동을 할 때에는 코어라는 정의부터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코어라고 하면은 복부에다가 국한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복부에다가 국한이 아니라 코어 근육을 기억해 두셔야 할 건데, 이 코어의 부분들의 근육은 등 근육, 엉덩이 근육, 복부 근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제가 코어에 관련된 강의도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방경사라는 부분들의 핵심은요, 허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 허리가 우리가 꺾여 있기 때문에 이 허리 대신에 복부의 힘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대부분 전방경사가 있는 분들은 뭔가 할 때마다 허리가 꺾여져서 이 부분들 자체가 계속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 부분을 꺾지 않고 복부에다 힘주는 방법, 또는 엉덩이 쪽에다 힘을 주는 방법, 등에다 힘을 주는 방법,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엉덩이의 힘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인가 이때 강의를 해줬던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엉덩이가 있을 때 여기에 대둔근이라는 큰 엉덩이 근육이 있고, 여기에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윗 엉덩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방경사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중둔근 위주로 근육을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원래 대둔근이라는 이 엉덩이 근육을 써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왜 중둔근이라는 부분들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경사는 다리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모습을 보면은 골반이 있을 때 다리가 이렇게 생긴 이 다리가 안쪽으로 꺾여 들어가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 골반이 앞으로 눌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단순하게 옆으로 그냥 안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1번의 작용과 2번의 작용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방경사가 있는 분들은 다리 쪽에 힘을 제대로 못 주는 거, 그래서 다리에 힘을 잘 못 주니까 중심을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중심을 못 잡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딘가를 다닐 때 다리의 불안정으로 인하여서 발목의 불안정, 무릎의 불안정이 굉장히 극대로 올라가는 현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는 다리가 내회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내회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항상 안으로 들어가니까 2번만 있다라고 존재한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꼭 1번도 같이 일어난다라고 보면은 이거를 정상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1번의 반대니까 외쪽으로, 외회전이라는 부분과 외전이라는 부분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벌리는 거,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코어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방경사를 위한 엉덩이 코어를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다이아몬드 힙 브릿지, 요거를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인 힙 브릿지, 이 두 가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경사가 있으면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의도적으로 외회전과 내전이라는 부분들을 하는 모습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누워서 우리가 엉덩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허리라는 부분들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허리라는 부분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전방경사라는 부분들이 계속 더 심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허리는 가급적이면 나는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힙 브릿지는 누운 상태에서 다리의 모양 자체를 이렇게 다이아몬드의 모습으로 갖춰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브릿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힙 브릿지는 이거를 통해서,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브릿지 모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배운 거는 일반적으로 코어 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동작들이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잘 따라해 주시면 돼요. 자, 운동을 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이제 우리가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 강의의 순서에 따라서 다리 당기는 거, 허리 붙이는 거, 이 스쿼트, 이 동작들을 잘 따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순서대로, 제가 가르쳐주는 순서대로 운동을 계속 지속해서 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다이아몬드 힙 브릿지입니다. 자,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는 다리를 반대쪽으로 외회전과 외전을 통해서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다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내가 허리를 들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발로 땅을 꾹 하고 누르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엉덩이가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올라온다고 다리 힘을 이렇게 주지 마시고 약간 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려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특별하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높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높이보다는 이 다리의 모양 자체가 안으로 말릴 것이냐, 바깥쪽으로 벌어질 것이냐, 요거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엉덩이를 높게 들다 보면 허리에 대한 비중들이 되게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발로 내가 땅을 눌렀을 때 다리가 벌어진다라는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적당한 높이, 엉덩이에 힘 들어가는 높이까지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리를 올리다 보면 자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전방경사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힘주다 보면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성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펼쳐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꾸 모은 상태에서 힘들어가면 더 내회전,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을 더욱더 더 심하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바깥쪽으로 벌려야지만 엉덩이 부분에 아래 엉덩이, 이 대둔근 쪽으로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힙 브릿지, 일반적인 힙 브릿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발로 땅을 꾹 하고 밟아서 올리는 힘에 의해서 내 다리가 정확하게 땅을 짚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부분 이 힙브릿지를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올리다 보면은 이것도 역시 허리 쪽으로 중심이 가버리기 때문에 전방 경사에 대해서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발바닥이 정확하게 땅을 꾹 하고 밟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밟아지는 이 발바닥의 위치가 앞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무릎과 발목을 기준으로 해서 직선, 땅과 직선의 관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방 경사 분들은 하다 보면 자꾸 안으로 무릎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발바닥을 딱 밀었을 때 자연적으로 지금 골반이 떠지는 현상이 일어날 건데 처음에는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땅을 민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거를 의식하지는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내 다리의 힘을 나는 잘 주는 사람인가? 내 다리가 정말로 지지대를 잘 형성할 수 있는가? 요거에다가만 집중을 해보시고, 아까 전에 다이아몬드 힙 브릿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발바닥으로 땅을 꽉 하고 눌렀을 때 발바닥 전체가 땅을 잘 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 내려갔다가 그대로 딱 밀어주고, 힘 살짝 뺐다가 딱 밀어주고, 다시 힘을 뺐다가 꽉 하고 밀었을 때 높이와 상관없이 다리의 힘만 생각하고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이때도 주의사항이 있겠죠. 우리가 땅을 밟고 꾹 하고 눌렀을 때 아까 전에는 안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더 많이 벌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리 모양 자체를 벌려주는 다이아몬드 힙 브릿지가 있는 거와 이 브릿지, 일반 브릿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미 세팅 자체를 벌리는 거랑 내가 세우려고 하는 힘이랑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이 다리를 조정을 하실 때에는 일부러 바깥쪽으로 벌리지 마시고 그냥 땅을 가볍게 눌러준다, 힘있게 눌러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내가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벌린다 이러면 안 됩니다. 꼭 주의사항을 기억하고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체가 변화가 되어서 자세가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 하나의 솔루션으로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작용으로 인하여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또 하나는 이 여러 가지의 영향들, 하나가 망가졌을 때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꼭 하나가 완성이 된 다음에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 A, B, C, D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계속 연결해서 운동을 해주셔야지 이 전체가 변화가 되지, 하나만 주구장창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운동할 때 차근차근 급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5번째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